안녕하세요. 젤리나 에너지의 젤리나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라는 책입니다. 아주 여기 말대로 적나라한 질타, 그러나 정말 속 시원한 해법, 이 말이 아주 딱인 그런 책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성과를 중요시하고 있죠.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던 간에 어떤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일근육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만들기까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체질화시키면 평생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일근육이다. 그래서 우리도 보통 운동을 하면 근육을 키우잖아요. 운동을 하면 보통 근육을 키우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에서 일근육이라는 그 말이 우선 저에게 딱 기억에 남습니다. 책을 보면은 일의 본질을 간파하고, 그리고 일하는 전략을 혁신하고, 일의 주인을 우뚝 서고, 그래서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라고 합니다. 쭉 보시면 책도 읽기 편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아마 술술술술 읽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콕콕 좀 찔리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어떤 해결 방법을 알 수도 있게 해주는 책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처음에 일의 본질 간파하기,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거는 목표를 파악해서 우선순위를 판가름해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일을 하고 있고 바빠 죽겠다고, 이렇게 평소 바빠 죽겠다고 광고하고 다니던 사람이라면 그 또한 조심할 일이다. 열심히만 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사고방식이 일단 머릿속에 굳어지면 목표에 맞게 우선순위를 안배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려는 노력을 게으리한 채 죽고 나서 하나 열심히만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열심히만 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고 시간과 돈이라는 자원을 낭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을 아무리 바쁘게 돌아가더라도 처리해야 할 순서가 있다. 그 흐름을 잃지 않는 한 바빠 죽을 일은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가 아니고 제대로 열심히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목적지를 시각화해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더 우선순위를 판가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그래서 상사의 원하는 성과 기준을 파악해서 마음이 그런 시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겉모양만 신경 쓰면 정작 그가 원하는 것을 놓치기 쉽다. 그래서 상사가 어떠한 일을 제안하든 그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사가 진정으로 원하는 성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으로 잘 듣는 게 우선 중요하고요. 그리고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당신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그것을 틀어주고 주도적으로 하느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will be가 아니라 must be를 해야 한다. 그래서 will be, 이것저것 하다 보면 목표 달성되겠지 라고 하는 will be가 아니고 이것만큼 꼭 공략해야 된다 라고 하는 must be를 해야 한다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내야 한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아주 흔하죠. 그러니까 큰 숲을 보고 사소한 것을 놓치지 않도록, 또 혼자선 될 수가 없으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의 본질을 간파하는 게 우선 중요하다라고 이 첫 번째 파트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음 편짓을 보시면 아주 저는 줄을 많이 치면서 읽었어요. 근데 주옥 같아서 이 책은 진짜 소장할 가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도서 중에 한 권입니다. 나도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만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준 책이기도 하죠. 일하는 전략을 혁신하라 라고 해서 상사 욕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무리 안 좋아 보이는 상사여도 다 그만한 자리가 가게까지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인정하고 그 상사를 배울 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죠? 아무리 무능한 상사라도 대포는 쓸 줄 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인정하고 배울 점을 찾자. 좋은 점을 받아들이고 부족한 점이 보이면 내가 상사가 되었을 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상사 욕하지 말아라. 그 대신 목표 관련해서 전략이나 계획을 세워서 내 스스로를 모니터링하고 또 I자형 인재가 되라. I자형은 뭐냐면 일도 잘하고 자기관리도 잘하는 사람을 I자형 인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I자형 인재가 되도록 노력하자. 또 신념과 플러스 의지를 더해서 선택한 일을 파고드는 그런 근성을 갖도록 하자. 그런 걸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사에게 혼나는 것을 진심으로 즐거워하라. 꾸중 들을 때는 한쪽 귀를 막아라. 꾸중 속에 배울 수 있는 것을 골라서 듣고 보완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상사의 어떤 꾸지람에 막 독한 악을 품지 말고 발전적인 반응을 보이면 아무래도 발전할 수 있겠습니다. 또 주위랑 타협을 하지 말고 주위에 홍보를 해라 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이 챕터에서는 상사와의 관계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언급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은 그래도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 같은 경우도 언급을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먼저 인사해야 된다, 밝은 인상이어야 된다 라는 등의 전략을 알려주고 있죠. 다음에 세 번째 챕터에서는 일의 주인으로 우뚝 서라. 회사에 있는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어영부영하게 내 개인적인 카톡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내 시간이 아니니까 회사 일에 관련된 거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자. 또 기본기를 탄탄하게 쌓아서 또 내 일에 자존심을 걸어야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할 활동만 집중해서 해라 이거죠. 어영부영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비전 관련된 비전을 가지고 비전이라는 건 인생의 에너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비전을 달성한 생각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살면서 그런 비전을 갖고 그리고 내 일의 주인으로 우뚝 서야 된다. 그래서 맷집을 키워서 내성을 길러라. 그래서 이왕 시작한 일 1%의 가능성만 있어도 해낼 수 있다는 열정을 가지려면 과연 이 길이 맞는 길인가? 라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일에 대해 마음과 열정을 바치면서 자신이 뜻한 바를 이룰 때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 와, 확 와닿지 않아요? 다시 한번 동기부여를 확 시켜주는 책입니다. 또 회사를 흉보는 친구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고 있죠. 도움이 될 게 한 개도 없는 거죠. 어쨌든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고 무언가를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싫든 좋든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즐겨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마음가짐을 갖다 보면은 이제 오늘이 쌓여. 이게 보죠. 비전을 하루하루로 쪼갠 오늘을 쌓아 나가야 궁극적으로 비전에서 제시한 미래가 오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알차게 흉보면서 이렇게 허무하게 보내지 말고 내 회사에서의 성과를 달성해서 내가 원하는 그 비전에 다가가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자. 그래서 성과를 보자. 일을 했으면 성과를 내라. 도서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